자, 과학탐구 실험 이제 남은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동안 포물선 운동, 효소 확인 실험, 해수 온도, 추론 실험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론 수업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론 시험을 한번 봤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수행평가 3개 중에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행평가는 이 세 개의 실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2차 실험 설계하는 수행평가라고 했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오프라인 등교 시간에 각 교과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2차 실험 설계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기 초에 배운 대로 실험을 설계해 보는 수행평가입니다. 자, 이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문제가 공개된 거나 다름이 없죠. 따라서 2차 실험 설계 수행평가는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계획을 할지 보고서, 즉 실험 계획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 테스트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사용했던 참고 서적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인쇄한 인쇄물이라든지 스스로 메모한 메모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서 수행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수행평가를 보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참고 서적, 인터넷 인쇄물, 그 다음 잡힌 메모 등은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면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서 의미 있는 수행평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학교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자유실험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했었던 포물선, 효소, 해수 온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고, 세 번째 자유실험 설계는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실험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다음 주, 요 수행평가 그 다음 주인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과제로 받아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각 교과 시간에 해당하는 그 날짜까지 받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감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실험 설계를 자유 실험 설계를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볼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실험 계획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은 그 수행평가 보는 날짜에 그 시간에 이걸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하시면은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문제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실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포물선 운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포물선 운동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공의 모양에 따라 힘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포물선 운동 실험은 중력의 방향, 그 물체의 힘의 방향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으로 했는데 공의 모양이 변한다면은 힘의 방향이 중력 방향 외에 다른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인식 상황을 적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평가 포인트는 이 문제인식 내용이 과학적인가를 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과학이랑 상관없이 사회적인 내용이면은 감점을 받겠죠. 과학적인 내용이라면은 좋은 평가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식을 했다면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정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가 요소는 가설 문장이 올바른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인식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선생님 같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것 같습니다. 뭐뭐 부분이 각도가 뭐뭐일수록 수평 부분의 힘의 크기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가설 문장이 올바른가에 대한 채점 척도는 이런 식으로 뭐뭐일 때, 뭐뭐라면 뭐뭐일수록 뭐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야 됩니다. 가설은. 자, 세 번째 포인트. 이 가설에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미리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웠다면은 이 가설에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가설의 근거를 한번 알아보고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일 때 공기 저항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떠한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럴 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두 번째 그 가설에 대한 근거,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가설이 근거가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변인 통제를 해야겠죠. 자, 그럼 변인 통제에서 평가 포인트는 가설과 변인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할 때 올바른 변인인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일 때 뭐뭐일수록 뭐뭐일 것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조작하는 거고 이거는 종속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는다면은 어떤 부분의 각도가 뭐뭐일수록 했으니까 어떤 부분의 각도가 조작 변인으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수평선분 힘의 크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종속변이는 수평선분의 속도 변화 또는 힘의 크기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가설과 변인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제 변인은 뭡니까? 이 조작과 종속을 알아보기 과정에서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던지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투사 방향, 투사 높이, 투사 속력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평가 부분이 나옵니다. 통제 변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여기에 6개 이상이 적혀 있어야만 만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변이는 뭐야? 변이는 뭐로 기술해야 됩니까? 단어로 기술해야 되죠. 변이는 단어로 기술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방향, 높이, 뭐 속도 변화 이런 식으로 단어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 여기다가 문장을 서술하는 거죠. 투사 속력을 갖게 한다. 투사 높이를 갖게 한다. 뭐 투사 방향을 갖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변인을 적는 곳에 문장으로 서술하는 글을 작성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변인은 꼭 단어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변인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실험 준비물을 여기다 작성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지 아닌지 볼 겁니다. 특히 뭐뭐 등 이렇게 적으면은 감점입니다. 변인에도 통제 변인에도 여기다 뭐뭐 등 이렇게 적으면은 감점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험 방법을 적는 겁니다. 실험 방법을 적을 때 7번째 평가 포인트는 실험 설명 문장에 대한 완성도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죠. 이런 거 적지 않고 그냥 산문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감점하겠습니다. 자, 8번째 포인트는 변인과 실험 설명의 연관성입니다. 자, 우리 지금 가설과 통제, 변인 통제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변인 통제에 적은 내용과 실험 설명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통제 변인에다가 투사 높이, 투사 속력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꼭 실험 설명에다가 투사 높이는 뭐 5m로 한다. 투사 속력은 5m/s로 한다. 이런 식으로 위에 작성된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뭐의 각도가 조작 변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뭐뭐의 각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감점 되겠죠.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뭐뭐의 각도를 뭐 5도씩 10도씩 아니면 15도씩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만점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투사 높이는 5m, 투사 속력은 5m/s로 한다. 등등 뭐 여기다가 통제 변인들을 어떻게 할지 쭉 적어주겠죠. 자, 뭐뭐하여 뭐뭐를 몇 회 측정한다. 그리고 뭐뭐를 변환시켜 가면서 2번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하는 이 실험을 설명으로, 그림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만점을 받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평가 척도를 말해줬습니다. 이 평가 척도를 또 꼭 기억한 다음에 9가지네요. 이 9가지 평가 척도를 꼭 기억하시고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점은 30점이고 감점은 2점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성취도를 따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생활기록부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주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책을 활용했는가, 어떠한 매체를 활용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활용한 매체를 적는 곳을 놨습니다. 그래서 꼭 책은 저자까지, 논문을 봤다면 논문의 저자까지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작성 안 한다고 해서 감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책과 이런 논문을 활용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윤택하게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활용한 매체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기록부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9가지 정도만 맞춰주면은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수준이 낮다고 해서 평가가 감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고 의미가 있어질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여기서 책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책을 보고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뭐뭐 하다가 이런 과학 지식을 봐서 이렇게 가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독창적으로 가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적힐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실험 설계의 구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투사 속력은 5m/s로 한다. 이렇게 해도 감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 속력을 5m/s로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5m/s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험 장치를 고안을 할지 그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남들과 다르겠죠. 투사 속력 5m/s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는 뭐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려고 설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설계의 창의성과 구체성이 높아지면은 좀 더 윤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진로와 연관 짓는 겁니다. 내가 의학 쪽을 가고 싶으면은 생물 부분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뭐 지구과학 쪽이면은 해수의 온도를 하는 게 좋을 거고, 내가 공과대학 쪽이면은 포물 쏘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선택을 하더라도 뭐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해서 감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것을 선택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월 14일에서 18일까지 교과 시간에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오픈북이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가져와서 그걸 보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봤던 책과 논문들은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적어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에 하는 자유실험 설계는 뭐 이거와 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문제인식 부분이 그냥 아예 자유롭게 적는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탐구를 문제인식 상황을 적으시고 이제 쭉 실험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으면 본인의 진로와 연관이 있으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고, 평가 방법은 여기와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평가 방법을 똑같이 자유실험 설계도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다? 과제로 제출하고 워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자필로 작성을 이 2차 실험 설계는 자필로 작성을 하겠죠. 이거는 워드로 작성해서 각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 2차 실험 설계 수행평가를 볼 때 각 선생님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행평가 2차 실험 설계 수행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꼭 이거에 유의해서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과학탐구 실험은 이걸로 마칠 테니까 남은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실험 중에서 뭘 선택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